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철입니다. 4월 30차 일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필경마에서는 정말 부대 제대하고 이현정 기사하고 잠시 인터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일요 경마는 그냥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처는 4경주와 마지막 경주인 11경주를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는 2경주와 8경주를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저는 좀 터질 수 있는 경주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우리 김중철 위원한테 넘겨볼까요? 네, 저 역시도 이번 경주에 자력 입상이 가능한 마필들이 한데 모인 경주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신의 마필인 2번마 스마트 근황과 8번마 위너 마운틴도 상당히 좀 빠르게 힘이 차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결코 관가할 수 없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도 단점 보완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주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4번마 최강 매직이 일단은 게이트상 나쁘지도 않고요. 추임 능력도 일단은 검증이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일단 적응 능력에 의해서 1300을 또 뛰어봤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주고요. 예, 최강매직 같은 경우는 430kg대 말입니다. 왜소한 마필인데 지난 데뷔전만 놓고 보면 전개를 상당히 어렵게 힘적으로만 풀어가서 막판에 좀 주행이 매끄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을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는 김주철 의원이 4번마 최강매직을 언급해 주셨고요. 저도 딱 한 마필을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승부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말았던 경우인데 저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3번마 스페이드 매시란 마필을 놓고 갈 작정입니다. 지난 3월달 경주에서 보면 코너웍이 좋지 못해서 말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재검을 받았던 마필인데 3번마 스페이드 매시란 마필이 발주가 조금은 아직도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속감이 좋았던 말이고 지난 2월달 경주 데뷔전에서 보면 막판에 좀 내치로 기대는 그러한 단점 속에서도 근성을 발휘하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마 스페이드 매시란 마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는 좀 살펴봐야 될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경주는 좀 고민을 해보는 경주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3번마 스페이드 매시와 4번마 최강매직 이 두 마필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이경주는 분할된 경주라서 좀 단촐해졌어요. 단촐해졌는데 제가 1위 경마 첫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지난주가 제가 2경주하고 3경주를 연속적으로 승부를 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 3차 제가 추천드리는 주력 막건이 1, 3차로 오면서 적중에 실패라고 말았습니다. 두 경주가 모두 그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위 경마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2경주 역시 다시 한번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여기는 좀 단촐하지만 눈에 보이는 뻔하게 인기만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숨겨진 말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1000m 경주라는 점에서 한번 좀 가감히 노래될 마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해서 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지난주의 아쉬움 이 경주에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여기도 1000m예요. 1번마 블루파이어, 2번마 슈퍼여왕, 3번마 업치부. 공인제 순발력에 강점이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전개가 그려지는지 또한 이 경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한데요. 김정철 위원. 네, 1번 게이트를 받은 1번마 블루파이어가 두 번 모두 선행을 못 나간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추천을 안 드렸었던 마필인데요. 네. 이제는 따라가는 경주 이제 좀 완성도가 그런 각질로 이제 변경이 확실하게 좀 된 것 같아서 게이트 2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요. 또 이준철 기수가 안장한 이번마 슈퍼 여왕도 선두력이 어치부나 이런 마필에게 좀 뒤지긴 합니다만 또 이준철 기수 스타일상 앞선 공략에 야무지게 한번 밀어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공교롭게도 네네. 공교롭게도 1번마 블루파이어와 2번마 슈퍼 여왕을 우리 김축철 위원이 지난 두 개 경주에서 모두 불안한 인기마로 지목했다가 저는 놓고 때려서 두 마리 다 부러졌는데 이 두 마리를 이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어치부가 공백을 갖고 나와요. 이게 새벽주기 컨디션 좀 보셨나요? 새벽 조교를 정확하게 제가 관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네, 어치브의 경우는 구조 강성호 조교사 예전에 31조 이제 조교로 네. 계셨던 분인데 상당히 좀 잘 관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공백으로 인해서 체중 변화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치브는 굉장히 관리가 잘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곽에 있는 그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10번마 초원마루도 지난번에 흙을 안 맞으니까 많이 뛰더라고요. 이거는 어떨까요? 모레 적응을 했죠. 지난 경주 원래 작전은 좀 선행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선행이 녹록치 않아서 따라가는 경주경기로 빨리 김효정 기수가 이 레이스를 풀었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도 냈고 다리도 굉장히 좀 앞다리가 굉장히 길고 튼튼한 그런 전력이고 그게 또 고무적으로 또 이번에도 따라가는 경주경기를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예, 좋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가 이제 인기를 부합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저 역시도 그 안쪽에 있는 2번마 슈퍼여왕, 1번마 블루파이어 이 두 마필을 좀 관심 갖고 있는데 비록 승급전이지만 흙에 대한 적응을 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저는 완벽하다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외곽 게이트가 좀 전개상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0번마 초원마루 같은 경우는 흙을 최소한 맞고 뛸 수 있는 경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10번마 초원마루까지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1번, 2번, 10번, 3번마 어치부는 어찌됐든 공백전이에요. 승급전이지만 요거는 현장 컨디션 좀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여기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승부 경주의 변 말씀해 주시죠. 사경주는 레이팅이 꽉 찬 5번마 명진맨이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합니다.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후착 파트너를 좀 압축을 해야 이번 경주에서는 좀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보는 경주인데요. 저도 한번 깔끔하게 압축해서 한번 추천드리고자 물론 명진맨을 인정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자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한 경주입니다. 예,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뻔한 인기마가 있는데 글로 한 발을 때리는 건지 아니면 좋아지고 있는 말에 때리는 건지 좀 사뭇 궁금합니다. 5번마 충마는 오픈을 했어요. 5번마 명진맨을 놓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상대마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승부 경주를 지정한다면 노림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 경주를 지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경주. 이 경주는 8번 한방미소가 많은 인기를 올 것 같은데 이게 늘 불안 요소가 좀 있죠. 근데 발주는 이제는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연습 시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늦발기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원체 이혁 기수가 이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필과 입마 호흡에 있어서 스타트에 대한 불안 요소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좀 단순한 편성인데요. 여기서 그래도 좀 강하게 보는 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8두밖에 안 되는 단출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복병 세력이 상당히 좀 많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스토미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 외곽 전개를 조금 했고요. 경주 능력 최근 들어서 기량은 전부 다 드러났다라고 하지만 레이스 흐름이 조금만 느려진다라고 하면 또 이번 레이스 자체가 빠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스토미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는 7번마 마이티 만보나 안쪽에 또 승급전 나서는 3번마 탐농 역시도 충분히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라고 보는 레이스입니다. 야, 보는 말이 많습니다. 이 경주가 좀 까다로운 경주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천지굴관염을 알았던 말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6번마 금승유 지난번에도 좀 강하게 노는데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인기만으로 확 팔리는 거 보고 뭐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금순이는 좀 애착이 많습니다. 액통파크의 이제 금순이의 수말로 태어난 말인데 얘도 좀 고기가 주행 중 보면 고기가 좀 높다는 표현을 좀 드렸었던 말이에요. 근데 좀 앞으로 좀 싹수가 좀 있는 말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말이 천지공감 좋지 않은 질병 때문에 오랜 공백을 갖던 말입니다. 저는 6번마 금순유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 김준철 위원은 1번마 스토미, 3번마 탐너, 8번마 한방미소, 7번마 마이티맘 너무 많죠. 좀 압축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좀 여러분들께서도 압축이 좀 필요한 경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700m 경주. 여기가 더 깝깝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일단 분할 경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조금 기대치 비해서 좀 부족함을 보였던 1번마 제주의 흑선이 뭐 최범명 기수 안장이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를 뭐 상당히 좀 몰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흥부자도 당연히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인기몰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필 다 현 편성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해볼 만한 그런 지금 편성이다라고 보고 있는 레이스고요. 제주육선이 왜 못 뛸까를 우리가 이제 경만하다 보면 왜 못 뛸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주육선이 뭐 과거에 보면 아직까지도 흑기에 대한 반응이 완벽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이로도 싸웠지만 선두권을 나섰어도 싸웠단 말이고 선입을 전개했을 때 보면 좀 꾸역꾸역 뭔가 모르게 결정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경주가 좀 다행스럽다면 아주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본과 제주육선이 아예 선두권을 좀 노려본다면 더더욱 좋겠는데 과연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면 또다시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과 제주육선하고 여기 보면 6번마 MJ로드도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상 지금껏 행보를 보면 제주육선이나 MJ로드나 도찐개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주육선이 나가면 저는 버틴다에 한 표를 던지겠고요. MJ로드도 똑같아요. 앞에 기습을 간다면 얘도 저는 버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닙니다. 하세요. 예. 제주 엑선은 진단이 일단 따라가는 게 더 훨씬 낫다라는 거를 내린 마필입니다. 집에서요? 네네. 그래서 앞에 가서 지금 계속 실수로 그러니까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아예 따라간다. 아예 추입으로 한 발 쓰는 게 한 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힘 한 배를 계속 하고 있다가 라스트에 그 안배한 힘을 모두 발휘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짧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한 발 운영을 할 때 더더욱 이마필이 더 뛴다라는 것을 좀 그렇게 좀 견해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고요. 1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뭐 8대 단출한 편성이긴 한데 최범현 기수가 또 그런 레이스를 또 잘 풉니다. 굉장히 좀 영리하게 기승을 하는 기수고 뭐 괜히 잘 타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 같고요. 흥부자가 앞에는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MJ로드도 앞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육선 아니면 MJ로드 둘 중에 하나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김중철 위원이 딱 얘기하는 순간에 MJ로드를 컨디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육선은 따라간답니다. 따라간다라고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앞에 가면 더 잘 뛸 것 같은데 따라간다 이렇게 결정했고 3번마 흥부자가 상대마로 인기를 모을 건데 따라가면 저는 6번마 MJ로드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김준철 위원. 네, 이번 경주도 역시 분할된 레이스고요. 6번마 미스 겔라가 9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만 컨디션상의 문제는 좀 없는 것으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 승급전에서 걸음을 좀 기대치에 대비해서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럭키봉성 역시도 컨디션 상당히 좀 좋아진 가운데서 다시 한번 5등급 돌파를 위해서 또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두 마필이 인기를 모을 것 같고요. 이번 경주에 어떤 마필이 과연 그 빈틈을 파고 드느냐가 조금 관건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두마필을 한번 그 두마필 미스겔라 럭키몽성을 얘기해 줬는데요.
이번만 엘초이스는 뭐 공격전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컨디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띄워주는 말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오늘 승급전에 도전하는 3막 금스타. 그리고 이제는 아예 1000m 내려왔어요. 흥깨비. 야, 이 흥깨비는 뭐 출전할 때마다 인기 많았어요. 근데 맥없이 부러졌던 말인데 금스타와 사방 흥깨비. 금스타는 뭐 준비는 뭐 27조나 김정준 기수나 열심히 했는데 용화필도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8주 만에 공백, 나옵니다. 네, 공백이 좀 있는데 컨디션상의 문제는 없고요. 굉장히 관리는 잘 돼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지난 경주처럼 레이스가 편하게 선두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빠른 마필들이 보기보다는 좀 있습니다. 이번 레이스 자체 앞에 가야지 조금 더 뛰는 마필들이 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몸싸움에서 아직은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약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흥깨비는 사실 뭐 이 마필도 결정력에서 많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안장을 유승환 기수로 좀 바꿔놨습니다. 이런 점은 유승환 기수 뭐 토요경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굉장히 좀 임기응변에 강한 기수고요. 뭐 선행만 갖고 선행을 못 나간다 이런 기수 아닙니다. 굉장히 순발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흥깨비는 이전에 보여줬던 경주 모습과는 좀 다른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흥깨비가 인기를 모았던 것이 이런 거잖아요. 데뷔전에서 물론 이제 그 박차오름이 그때 나루두신가요? 두 마리가 엄청나게 싸웠던 경주예요. 근데 내선에서 흙을 맞았다라고 평가해서 그리고 추입으로 박차오름을 이겨냅니다. 우승을 하죠 데뷔전에서. 그리고 나서 애가 승급을 하면서부터 모든 경주가 인기마였어요. 근데 인기를 끌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따라가는 전개에서 결정력 부족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1000m를 거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냐가 이제 중요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는 8번 럭키봉성, 6번만 미스겔라 이 두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금스타란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는 상당히 여력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말입니다. 주행심사 뭐 데뷔전은 체중이 좀 빠져서 그런가요? 최선을 다하고 선방했던 말은 분명한데 주행심사 때에는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지 않나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8번 럭키봉성이 좀 빠르죠. 근데 럭키봉성이 데뷔전에서 보면 선두권이 아닌 선두권 외곽을 전개하면서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럭키봉성이 약하지 않은 마필이지만 금스타도 앞에 가면 저는 여기서 무시 못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주가 좋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경주는 인기마 접전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8경주는 아마도 뭐 이런 표현을 저희 방송에서 아직 드리지는 않았어요. 메인 승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우리 김책철 의원은 승부 경주 메인 승부가 있나요? 저는 메인 승부라고 지정은 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승부 경주. 네네 승부처로 선정한 경주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뭐 방송에서 좀 시간 오늘 많이 좀 빨리 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 지금 10개 경주를 해서 3개의 승부처를 지금 지정하고 토요일 날은 4개의 경주 그리고 일요일 날은 서울 4개, 부산 경마 1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승부 경주 메인 승부 별도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승부 경주 저하고 호흡을 해주신 분들은 그냥 그 승부 자금을 좀 별도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가 뭐 장사를 좀 하다 저희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메인 이런 표현을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중에서 좀 적중을 하기가 좀 낫다 이런 경주를 이제 메인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 8경주는 어찌됐든 메인 승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여기는 저는 인기마 접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축을 세워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최대한의 한수율을 끌어내는 경주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9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000m 경주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 청담도끼가 나옵니다. 김주수 의원. 네, 뭐 대상 경주 8대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보유한 기량은 충분히 다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청담도끼 뭐 지난 경주 1200m에서 조금은 뭐 제대로 된 경주 능력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사실 결과를 보고 나면 뭐 관계자들끼리 말이 많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뭐 또는 단거리를 해서 안 된 거다.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은데요. 뭐 청담도끼를 직접 또 훈련을 시행했던 그 조교보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훈련 과정에서 이마필이 좀 치우침이나 이런 악벽이 있어요, 사실. 일조에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이마필을 그 전서부터 이 신마 때부터 굉장히 좀 어렵게 관리를 해왔었고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여튼 그 이마필 또 뭐 직접 지금 34주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이 경마장 안에서는 마필 잘 만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분인데 그분하고 안토니오 기수하고의 좀 합이 좀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난 경주에서는 사실 이마피를 제외를 시켜놓고도 못 맞췄던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번 2000m 청담도끼와 장산 카우보이를 두 마리를 쓸 정도로 레이스 편성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은 무조건 필연이다라고 보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축으로는 다시 안 예. 놓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뭐 청담도끼는 믿고 가겠습니다. 지난 경주가 제가 가장 아팠던 겨 이렇게 정말 그 얘가 단거리에서 잘 뛴 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김치철 의원이 방송에서 딱 표현한 게 그거죠. 선행을 못 갔을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선행을 못 가면 부러지지.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를 보면 저는 청담도끼를 못 뺐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돌콩이 워낙 잘 뛰었어요. 돌콩이 그 두바이 월드컵 가서 워낙 잘 뛰고 이제 돌아왔겠죠. 근데 올해 그랑프리를 보면 청담도끼한테는 정말 만만치 않은 세월이 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학지프, 로드위너, 참노커 저는 이길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 청담도끼를 녹화했고요. 우리 김주철 의원은 녹화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뭐 상대방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뭐 지금 기존에 지금 이제 신흥 세력들이죠. 외산마 판도를 지금 갈아엎으려고 하는 4번마 문학치프, 5번마 로드위너, 그리고 외곽에 8번마 샴노코도 조금 작년 한 해 동안 좀 부진했습니다만 40조에서 다시 한번 관리를 잘해서 마필을 정상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뭐 이 세 마필들도 결코 이번 경주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번만 청담도끼 중심으로 해서 문학지프, 로드위너, 참노커가 인기를 나눠가질 거예요. 근데 저는 청담도끼를 놓고 어찌됐든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보고 싶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청담도끼를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뭐 두 방으로 끝내면 삼쌍도 이거는 이게 배당이 나쁘지 않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김주철 의원은 청담도끼를 놓고 하지 않겠다. 근데 상대마 중에서 한 마필을 좀 강하게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10경기로 하겠습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별정 B형으로 치러집니다. 야, 좀 쉽게 보면 쉬운 경주인데 어렵게 보면 어려운 경주 같습니다. 김주철 의원. 근데 지난 경주 금화올섬 뭐 2월 17일 날 굉장히 세게 봤다가 발바꿈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을 알고 지난 경주에서는 뭐 액티몬이란 마필을 중심에 두고 승부처로 또 공략을 했는데 금화올섬을 또 발바꿈이 되겠느냐 한 번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정말 큰 골을 다쳤죠. 그만큼 14조에서 마필을 잘 관리를 한 겁니다. 한 거고 또 하만식 기수가 이 인위적으로 발바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만큼 영리하게 노련하게 타줬기 때문에 금화울섬은 또 우승까지 했고요. 이번 경주도 뭐 57km 부중입니다만 직전의 상승세를 이을 만한 잠재 능력을 보유한 마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800m인데도 네. 무섭다. 예, 이렇게 면 11번 막 그랜드 돌풍이 저는 지난번에 엘란이 제가 꼭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정한 한방입니다. 그랜드 돌풍의 한방 미소 이건 한방형 승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들었는데 엘란이 그 제 승부 막걸을 깼어요. 근데 그랜드 돌풍은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게 맞는지 아니면 마방에서 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혼자 뛰면 잘 안 뛰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그런 거보다도 지난 경주는 사실 비운이었죠. 안효리 기수랑 이혁 기수랑 채찍에 서로 부딪히면서
이 역습을 가는 순간에 채찍끼리 교차가 되고 마주치면서 조금은 그러니까 추돌이죠, 추돌 한마디로. 그런 가운데서 한방미소가 이겨낸 경주였고요. 뭐 박으름 기수, 안효리 기수 너무 열심히 탔고 잘 탄 마필이 맞습니다. 분명하게 그 정도는 충분히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아니 박병 기수가 기승했던 1월 6일 날 경주 보면 혼자 뛰었어요. 혼자 뛰었는데 섰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섰지? 그러고 이제 지난번에 보면 저는 4코너 돌 때까지 뭐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보면 엘란이 꽃자리에 앉아서 뛴 건 맞아요. 근데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그 꽃자리에 있어도 4코너 들어가면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조바심이라는 게. 그래서 에이 페로비치도 못 끌고 들어갔던 말을 뭘로 가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와 그래서 그랜돌프 1800m지만 외곽이지만 다시 한번 선행 승부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11번마 그랜드 돌풍을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김주철 위원은 1번마 금화올성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9번마 에버드 챔프, 10번마 칼라스 댄서 뭐 이런 마필도 충분한 경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일요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200m 경주. 김직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쉽게 보면 쉬울까요? 저는 이 경주가 분명히 복병마도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우리 김직철 위원이 마지막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뭐 11경주 상당히 좀 난타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등급 경주고 단거리에서 또 강점을 가진 마필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경주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마필들 사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입상을 하던 안 하던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남는 마필들이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에 출전한 마필들에 대한 그런 건 제가 더 잘한다라고 늘 속으로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11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또 김준호 위원님하고 제가 방송을 찍은 지 한 달 반 정도 네. 됐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좀 승부처 지정을 잘못했는지 좀 적중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도 좀 그래서 반성 아닌 반성도 많이 했고 이제는 좀 마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11경주 뭐 이번 주부터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좀 임해보자라는 의미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 보이겠습니다. 예, 마지막 경주는 이런 피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김주철 위원, 이게 저는 자꾸 우리란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지금 동질감인가요? 뭐 그냥 입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또 듣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좀 양해를 구하겠고, 김주철 위원하고 정말 오랜 동안 이제 같이 뭐 그러니까 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라 같은 곳에서 일을 해왔던 이 예상을 했던 친구라서 좀 다른 분보다 좀 많이 좀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11경주의 그 승부처를 말씀해 준 게 딱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이 경주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이 경주는 내가 아는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자신 있게 적중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보면 뭐 죄송하다는 표현도 한 거죠. 앞에 뭐 적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과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주에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많은 아는 말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만큼 본인에서 더 많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현장까지도 많은 참여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풀어가면서 오늘은 좀 짧게 했던 것 같아요. 짧게 했는데 뭔가 좀 전달을 하고자 할 때 보면 그래도 압축을 해서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그 김직철 위원이 얘기한 말, 제가 얘기한 말,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께서 또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좀 더 함축된 그런 막걸리로 정보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